안녕하세요, 베이사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세법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법이랑 세법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되게 좀 적어요. 14문제 나오나요? 40문제 중에 공시법이 26문제 나오고 14문제 나오죠. 14문제 나오는데 일단은 어디서 잘 나오고 어디서 안 나오는지 그거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출제 빈도를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취득세에서 많이 나와요. 취득세에서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일단 쭉 한번 볼게요. 뭐 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조세 총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씩만 쓱 읽어 보시면서 그냥 이런 거구나 개념 정리만 하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과세 표준, 비율, 비과세, 납세 절차, 납세 의무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출제 빈도가 좀 적어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 이제 한 문제씩 두 문제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최근 시험 경향으로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거는 안 내고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 문항수가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만 아마 낼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에 필요한 거 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소득세, 뭐 요런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만 하지. 글쎄요, 등록면허세까지 나올까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뭐 납세 절차, 뭐 세율 요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안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안 나와요. 13회 때 한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이런 거는 뭐 나오면은 그냥 틀려도 돼요, 솔직히. 세법 같은 경우에 반타작 하면은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공시법에서 좀 더 맞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세법 같은 경우에는 반타작만 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과세 표준, 세액 계산 이 정도, 과세 표준이나 뭐 계산하는 법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쪽 그쪽 파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근 보면은 그쪽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회부터 계속 거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가 가장 복잡한데, 양도소득세는 솔직한 얘기로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양도소득세는 이거는 나중에도 필요한 거니까. 정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무 나가서 제가 필요한 게 2%라고 그랬잖아요. 2% 중에 하나예요. 양도소득세는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뭐 가리지 마시고 일단 다 보세요. 조세 총론 이제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부를 하실 때 문제 먼저 일단 풀어보세요. 문제 먼저. 책 먼저 읽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세법 같은 경우에 양이 적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솔직히 세법은 시간을 잡고 전 공부하지 않았어요. 시험 일주일 전에 하루에 한 3시간? 3시간씩 투자해갖고 나머지 과목들 이제 어차피 시험 일주일 남으면은 여러분들 딴 거 안하고 이제 장판지, 모의고사 집만 계속 푸실 거예요. 하루에 뭐 1차를 보든 2차를 보든 1, 2차를 같이 보든지 해갖고 하루에 그거를 푸실 거예요. 그거를 푸시고 나서 한 2시간 정도만 더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세법은 2시간 정도만 보세요. 근데 빨리 하시려면은 문제를 먼저 푸시고 틀릴 거 아니에요.
틀리면 그 파트를 찾아보세요. 이 지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래요. 간단한 문제로 보면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국내 주소를 둔 내국인, 국내 국외 원천 소득,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 국내 원천 소득.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답을 먼저 보세요. 답을 쳐놓으세요. 이건 답은 3번이에요. 자신의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3년 계속 주소를 둔 개인, 국외 소재 건물의 양도 소득. 이게 틀린 거거든요. 틀린 거면은 이게 왜 틀렸는지 찾아보세요. 앞에 보면은 나와 있겠죠? 그러면은 1, 2, 4, 5번은 맞는 지문이잖아요. 맞는 지문을 외우세요. 그러면은 1번 국내 주소를 둔 내국인, 국내 국외 원천 소득. 이거 맞는 지문이죠? 이대로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 183일이란 게 포인트죠? 183일 맞는 거죠. 그럼 요거 또 외우세요.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도합 3년간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 국내로 송금된 국외 발생 소득. 이거는 10년이랑 3년간 외국인 거주자. 이게 가장 중요한 킬링 포인트잖아요. 이것도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좀 빨리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점수를 빨리빨리 올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얘네들이 낼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한정돼 있어요.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나요. 이 지문을 가지고 딴 데서 어떻게 내든 뭐 183일을 뭐 182일이라든지 뭐 173일로 바꾸든 어차피 여기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서 답을 쳐놓고 그게 정답이면은 정답을 외우시고 나머지 틀린 게 왜 틀렸는지 찾아보시고 보시고, 틀린 거를 찾으라 그러면은 그 틀린 게 왜 틀렸는지 찾고 나머지 지문들은 맞는 거니까 그 맞는 거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다 보세요. 그 다음에 책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거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냥 쭉쭉쭉 보시면서 답 먼저 체크해 두시고 왜 틀렸는지 해설 보시고, 그리고 쭉 보세요. 쭉 보시고 한번 다 보시면은 책 이제 어느 정도 딱 봤으니까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구나, 어느 파트에서 나오는구나,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파트만 한번 딱 그 총체적인 지문을 보시면 돼요. 내용을, 기본을. 그러면은 점수 올리기에는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세법이니까 가능한 거지, 민법이라든지 뭐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든 감이 없잖아 있죠. 예.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다른 과목들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세법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중개사법까지도 가능해요. 중개사법까지도.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너무 힘들죠. 예, 힘들어요. 예, 효과는 좋은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저도 세법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14문제 중에, 그래도 제가 14문제 중에 9문제? 8문제는 맞췄어요. 네, 이렇게 일주일 공부해갖고. 이 정도면 훌륭해요. 네, 이렇게만 맞추면 돼요. 그래갖고 제가 공시세법 해갖고 77.5 이렇게 맞았으니까.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해갖고 여러분들 이제 질문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제가 넣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날을 한번 잡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제가 댓글을 남겼는데 아무도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가 좋은지 좀 여러분들 개인적인 시간대, 뭐 평일날 뭐 한 5시부터 6시 이 정도 시간이랑, 아니면 토요일 11시부터 12시 12시부터 1시 이 정도 시간대랑 제가 둘 중에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어느 시간대가 괜찮으신지, 그래갖고 만약에 그 시간대에 하게 되면은 제가 먼저 공지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든지 좋으니까요. 네. 자, 오늘은 좀 짧게 여기까지 끝낼게요. 네. 감사합니다.